쇼미더 지식 시간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직업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혹시 나와 일 모두 함께 크는 성장법 궁금하십니까? 오늘 이걸 한 단어로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배달음식에서 10년 동안 브랜드 마케터로서 일하셨고, 최근에는 핫한 브랜드 오롤리데이에서 CBO를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또 책 마케터의 밑줄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독자분들과도 만나고 계신 분입니다. 김상민 저자님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오롤리데이에서 CBO 맡고 있는 김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이제 여러 가지 책도 좀 내셨던 것 같고, 네. 최근에 이제 마케터의 밑줄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어떻게 이 책 좀 쓰게 되셨습니까? 사실 저는 원래 퇴근하면 글을 쓰는 생활을 그래도 꽤 오래 해왔는데 대부분은 에세이였어요. 그냥 일상의 제 이야기를 담는 에세이였는데 최초로 마케터의 자아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직업인으로서 막 자신감이 넘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지라 난 절대 이런 책은 안 써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배달의 민족에서 10년을 보내고 하나의 챕터가 좀 끝나는 느낌이었어요, 직업인으로서. 그래서 그거를 좀 갈무리하는 그런 책을 써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번 마케터의 밑줄을 좀 한번 써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쇼미더 지식 시청자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더 나은 직업인을 위한 한 단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따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제 가인지에서 저에게 숙제를 주셨어요. 성장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달라라고 주셨는데, 사실 성장이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는 고민이고, 그래서 이거를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수 있는데 딱 한 15분에서 20분만 이 얘기를 한번 준비해달라고 숙제를 주셔서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지금까지 직업인으로서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이고 그 하나의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센셜을 오늘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센셜 기대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더 나은 직업인을 위한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아까 드리긴 했지만 가볍게 다시 드리면, 저는 김상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마케터예요. 이제 11년 차 마케터입니다. 제 커리어는 굉장히 간단해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배달의 민족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배민이 한 100명 남짓일 때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3,000명 정도 회사였으니까 그 숫자의 변화만큼 하나의 브랜드가 정말 맹렬하게 성장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겪는 과정을 가장 근거리에서 지켜본 게 직업인으로서는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10년 동안의 배민 생활을 이제 마침표를 찍고 오롤리데이라고 하는 작고 아기자기하지만 단단한 브랜드를 총괄하는 CBO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오게 된 계기이기도 한 게 이 책을 내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드릴 수 있게 됐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좀 솔깃하시다면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터라면 아마 공감을 하시지 싶고, 마케터가 아니더라도 좀 더 나은 직업인이 되기 위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그래도 좀 재밌게 읽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장 관련해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더 나은 직업인을 위한 한 단어가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1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배민에 입사했던 시절의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10년 전에 이제 20대 후반의 저죠. 굉장히 총명하고 막 활기 넘치고 그럴 때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훨씬 이제 건강했던 시절이었죠. 그때 당시에 제가 첫 번째로 받았던 미션이 있어요. 이거였습니다. 배달의 민족 서비스의 개선점 20가지를 찾아오라 라고 제 사수분이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보여줘야겠다, 소위 말해서 찢어야겠다 라고 해서 20가지 아이디어를 가져갔지만 찢겨진 건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 사수가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조금 너무 허술한 아이디어였던 거죠. 그냥 논리의 허점을 툭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너무 좀 소위 말하는 있어빌리티한 그냥 그럴듯한 아이디어였던 겁니다. 그래서 멘탈이 나갔어요. 그 똑똑한 줄 알았던 역사가 그날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끝났으면 그냥 주니어 때 겪었었던 에피소드인데, 이때 당시에 사수분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상민님, 마케팅을 공부하는 대학생하고 마케팅을 업으로 삼는 마케터,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저는 멘탈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연봉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답을 했어요. 그때 안 잘린 게 다행이죠. 근데 사수분이 참 좋은 분이셨어서 다행히 이제 저한테 이거에 대한 답을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그 답이 어떻게 보면 이후 10년 동안 벌어진 제 어떤 마케터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남기게 됩니다.
제 사수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상미님이 지금까지는 왓에 집중했을 거다. 어떻게 하면 교수님이 모르는 레퍼런스를 가져가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깜짝 놀래킬 그런 좀 재밌는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보여주지? 그 왓에 집중했겠지만 직업인으로서의 마케터는 모든 것이 Y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 일을 왜 하고, 이 일의 목적이 뭐고, 이 일의 배경이 뭔지. 자, 이 결국 왜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저에게 남았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제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되거나 어떤 해결해야 되는 어떤 난관에 봉착할 때 늘 Y라는 단어에 제가 기대고 있더라고요. 늘 초반으로,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는 이 일을 왜 하지? 아, 이런 일을 내가 왜 해가 아니라 이 일의 목적이 뭘까를 항상 곱씹고 이 일의 배경이 뭐고 방향성이 뭐였는지 계속해서 상기하는 거죠. 지금은 제가 실무보다는 매니징에 조금 더 치우쳐진 업무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회사에서 이제 고든이라고 불리는데 별명으로 우리 뭐 친구들이 이제 컨펌을 받으러 와요. 뭐 기획이나 카피. 그래서 고든 이거 카피 한번 봐주세요라고 해서 가져와요. 아마 그 친구들에게는 두 개의 그 시나리오가 있겠죠. 희망편은 이거 너무 잘 썼다. 우리답게 너무 잘 썼네요. 이걸로 하시죠. 라고 한 그 컨펌의 희망이 있을 거고 반대편에 뭐가 있을까요? 뭔가 좀 아쉬운데 좀 다시 한번 써올래요? 다시 한번 고민해 줄래요? 라고 돌려보내는 그 절망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피드백이 뭐냐면 희망도 절망도 아니고 이 카피의 목적이 뭐예요? 라고 제일 많이 물어봐요. 왜 이 단어와 문장이 이어야 돼요? 왜 이렇게 썼어요? 뭘 기대하면서 이 카피를 썼어요? 라고 항상 물어보거든요. 결국에 이게 왜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기획이든 카피든 이거를 당신이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타겟으로 어떤 걸 희망하면서 어떤 이유로 썼는지 그 왜에 대한 게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결국에 난관에 봉착한다라는 거를 저는 지난 10년의 마케터 커리어로서 많이 체감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친구들은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이런 표정으로 저를 봐요. 컨펌을 해줄 거면 해주고 아니면 말지 왜 자꾸 이런 걸 물어보지? 근데 저는 10년 전에 제가 받았던 제 사수로부터 받았던 이 레슨을 친구들에게도 좀 나누고 싶은 거죠.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기발하고 통통 튀는 재밌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맛이 너무 풍부하더라도 이 왜가 제대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프로젝트는 그 기획은 결국에 난관에 부딪히더라고요. 반대로 정말 소소한 아이디어지만 왜 하는지 배경이 단단하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디벨롭되면서 의미 있는 성과로 항상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 커리어에서 좀 이 Y가 큰 힘을 발휘했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배민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민은 등장부터 굉장히 좀 센세이션했어요. 뭐 지금이야 이게 시네마타이즈드 광고라고 해서 광고지만 굉장히 영화 같은 연출로 만든 이런 것들이 많지만 10년 전만 해도 그게 굉장히 생소했었고 사람들에게 많은 반향을 일으키면서 배민이 등장을 했습니다. 단순히 TBCF만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었고 배민 신춘문예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온라인 재미있는 브랜딩 캠페인을 하기도 했고요. 또 배민 친밀리의 자격시험,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치킨 초능력자들이 있습니다. 한 입을 딱 먹으면 이게 BBQ 황금 올리브인지 BHC 한마일든지 알아맞추는 정말 놀라운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조명하자라는 취지로 시작했던 오프라인 프로젝트였었고 저희가 온라인 모의고사에 수십만 명이 참여하고 그중에서 수백 명을 고르고 골라서 호텔에 모셔서 필기시험 보게 하고 치킨 깔아두고 어떤 치킨인지 맞추는 실기시험 보게 해서 커트라인 점수를 넘으면 배민 치밀리에 자격증을 부여하는 뭐 이런 이상한 짓을 참 많이 했어요, 배민이. 그러다 보니까 참 감사하게도 나 배민 좋아 라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브랜드 최초로 배짱이라고 하는 팬클럽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배짱이가 한 번 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었어요. 1기, 2기, 3기 쭉쭉 나가면서 점점 그 세력이 커지기도 했고 잘 됐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한강 난지공원에 수천 명의 배짱이를 모아두고 음악 페스티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근데 배달의 민족이 지금은 팬클럽을 운영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 몇 년 전부터 팬클럽을 하고 있지 않죠. 왜 그러느냐?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는 2016년에 배짱이가 처음 생겼는데 2020년 4년 사이에 배민의 연간 거래액이 거의 10배가 뛰어요. 물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재밌는 일이 뭐였냐면 2016년에 배짱이가 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 배민 되게 언더독이고 B급이고 얘네 되게 키치하고 그래서 좋아. 근데 2020년에 배짱이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저는 배민처럼 성공한 유니콘 기업 이런 IT 회사에 입사해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마케터 입장에서 우리 브랜드를 다양한 이유로 좋아해 주시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배짱이라고 하는 이 팬클럽이라고 하는 구심점을 제공해 드려야 되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소위 말해서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팬데믹이 와서 팬클럽을 하더라도 만나기 어려워진 환경이 됐고 또 유튜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지?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유튜브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는 볼 게 너무 많아진 시대예요. 그리고 이게 OTT까지 합세를 하면서 전 아직도 선지업고 티어를 못 보고 있거든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 봐야 되는데 너무 볼 게 많아서 밀려둔 게 있을 거예요. 그만큼 너무 볼 게 많아졌어요. 볼 게 많아진 시대는 뭘 의미하냐면 유행을 없앱니다. 예전에는 볼 거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개요 콘서트에서 유행어 하나 터지면 한 3-4달 했어요, 그거. 근데 이제는 아무리 대박인 컨텐츠가 나와도 하루 이틀이면 사그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컨텐츠의 휘발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졌고 바꿔 말하면 예전에 배민이 팬덤을 유치했던 방식, 뭔가 재밌고 웃기고 폭발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팬덤 유치를 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돌아 여기까지 온 건데 저한테 미션이 떨어진 겁니다. 상민, 배짱이 팬클럽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고민해줘 라고 마케팅적인 미션이 떨어진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뭐 우리가 못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환경이 변해서 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변화였기 때문에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고심을 해서 막 일주일, 2주일 계속 머리를 이렇게 쥐어 짜매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제가 다시 기댔던 건 왜였어요. 자, 왜? 우리는 왜 배짱이를 할까? 왜 배짱이를 하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팬클럽을 만든 이유는 그렇게 파편적으로 있었던 아, 나 배민 되게 좋아해요 라는 마음을 모아주는 역할이었던 거예요. 구심점 역할을 팬클럽이 해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배달의 민족이란 브랜드는 브랜드와 그 팬들과 소통을 하고 구심력을 제공해주고 그들의 이야기가 브랜드에 잘 닿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자, 팬클럽은 수단인 거죠. 팬클럽을 하기 위해서 배짱이를 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걸 Y라는 질문을 저한테 끊임없이 하면서 유출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수단을 찾으면 됐던 겁니다. 근데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게 뉴스레터였었어요. 그때 유닉이 막 떠오르고 있었고요. 뭐 지금은 너무 이 아이코닉한 존재가 된 이스라 작가님이지만 이때 당시에 신인 작가 이스라는 뉴스레터를 통해서 팬덤들을 구축을 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뉴스레터라는 게 제가 Y로서 정의한 이 목적과 너무 부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간 배짱이라고 하는 걸 제가 제안을 드렸고 너무 다행히도 그게 오케이가 돼서 배민 뉴스레터 주간 배짱이가 얼떨결에 시작이 됐는데 이 이후에 이제 주간 배짱이는 3년 넘게 이어졌고요. 참고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책의 한 80%가 이 주간 배짱이를 쓰는 배짱이 팀의 팀장으로서 일을 하며 느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솔깃하시다면 또 책을 한번 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10년 전 사수가 저한테 해줬던 말, 지금까지는 왓에 집중했겠지만 앞으로는 Y에서 출발하자. 제가 만약에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계속 왓에만 매몰됐었다면 저는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팬클럽을 어떻게 바꾸지? 팬데믹이니까 그럼 온라인으로 해야 될까? 그러니까 팬클럽이라는 이 얼개 안에 갇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Y를 통해서 배짱이의 본질이 뭘까? 이걸 왜 할까? 왜 시작할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바가 뭐였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뉴스레터라고 하는 전혀 다른 형태의 껍질이지만 그 목적에는 부합하는 솔루션을 찾았던 거죠. 자, 아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시고 있는데 결국에 이 질문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성장에 대해서 열망하고 귀 기울이고 궁금하신 분들은 일을 잘하고 싶고 근데 일을 잘한다는 건 뭘까라는 이 고민을 계속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때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실제로 제가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근데 대표님을 만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층이라고 쳐봐요. 10층에서 딱 탔는데 대표님이 있는 거예요. 그때 대표님이 물어보는 거죠. 가인지 대리, 요즘 뭐 일 어때? 뭐 요즘 무슨 일 해?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1층에 도착하기 전까지 명료하게 답을 하실 수 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직접.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건 일을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 잘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층 도착 전까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답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을 왜 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고 처한 고민 또한 내가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단계만 더 나가면 그 고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이 모든 일잘러가 말할 수 있는 대답들의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나한테 끊임없이 던졌을 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손에 쥔 일을 명징하게 직조하는 게 아니라 명징하게 정의하실 수가 있나요? 여러분이 쥔 일의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은 그 일을 왜 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를 정의하면 늘 해결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일을 정의하면 늘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아주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10년 동안 해왔던 너무나도 중요했던 솔루션이었고 에센셜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업인으로서의 여러분이 성장하시기를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잘한다는 건 뭘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네. 한번 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층 엘리베이터에서 대표님을 탔는데 10층 1층까지 내려가는 중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명징하게 정의할 수 있다면 그건 일 잘하는 거다. 네. 떠올리기만 해도 약간 무서웠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대표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약간 멈칫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걸 대답해 보는 거.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들으면서 약간 계속 이제 계속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why. 네. 이제 피드백 할 때도 why를 찾아라. 계속 why를 찾았고 모든 일을 할 때도 본질을 찾아라. 이제 why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단어가 되었어요. 맞아요. 어느 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직업인들과 직장인들에게는 익숙한 단어 why를 찾는데, 근데 사실 그 why를 찾는다는 게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았었는데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렇지. what과 why를 구분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오늘 좀 그 댓글들이 좀 있어서 댓글 위주로 좀 먼저 나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보니까 백하 회원님께서 퇴근하고 글을 쓰신다고 하셨던 퇴근하면서 글을 쓰는 일이 참 쉽지 않은데 대단하신 것 같다고 격려를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시죠. HH 채님께서 목적을 되새기는 힘 중요하네요라고 또 댓글 남겨주셨고요. 가인지 캠퍼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유하나 회원님께서 김상민 마케터님 평소에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인스타 팔로우. 네, 감사합니다. 인친분이 여기 또 계시군요. 쇼미더치 기다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직업인으로서의 마케터는 Y에 집중해야 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요 Y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더 강조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너무 좋게 이야기하니 말을 안 듣습니다. 하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하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보통? 좋게 이야기하는 것과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게 뭔지 정의를 또 해야죠. 네, 그런 게 있지만 저는 왜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 이 피드백이라는 게 참 마음 같지 않잖아요. 사실 이 회사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모든 게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건데 사실 Y를 같이 싱크를 맞추는 게 저는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왜가 서로 이유가 다르면 피드백을 제가 백날 줘봤자 설득도 안 되고 아무리 피드백을 줘도 그거에 따라 방향성이 맞게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모셨던 리더분에게 배웠던 건데 어떻게 그 Y의 싱크를 맞춰요? 라고 많이 또 궁금해하세요.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공유 같아요. 공유를 자주 하는 거를 시스템화해야 그래야 서로 Y가 엇나가지 않게 일을 바라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수분이 그때 얘기해줬던 게 그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게 10%일 때 한번 공유하고 30%일 때 한번 공유하고 50%일 때 그리고 뭐 70%에서 90%일 때 이렇게 어떤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왔다라고 판가름이 되면 그때에 맞춰서 공유를 하라라고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이걸 하는 이유는 10%대 공유를 안 하고 한 70인 상태로 가져오면 서로 Y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아예 생각하는 일의 목적이 다른 상태로 이걸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당연히 좋은 피드백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10%의 피드백에서는 막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안 해요. 이걸 왜 하는지 싱크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뭔가 좀 마음 같지 않은 그런 후배가 있거나 그런 동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도 저는 일을 못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닐 거고 서로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 10% 버전의 공유? 초반에 이거를 싱크를 맞추고 시작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를 가져왔을 때 이거 다시 하라고 말하기도 맞아요. 그래서 이 Y를 되새기는 거는 가끔은 좀 용기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Y가 어긋난 상태에서 아이디어나 기획을 가져왔을 때는 그게 너무 될 것 같고 좋은 아이템이어도 이걸 물러야 될 때가 있거든요. Y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물론 선제돼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Y를 조명하기 위해서는 언제든 물을 수 있는 환경, 내가 이것 때문에 뭔가 실패자로 낙인이 되거나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없는 업무 환경이 되게 필요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나면은 Y를 이야기하는 건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대 가져와야 네. Y를 맞출 수 있습니다. 미리 공유해라. 너무 중요합니다. 네. 공유 좀 잘 해야 됩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항상 정보나 모든 것이 그 공기처럼 흘러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늘 언제든지 네. 볼 수 있게. 맞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계속 채팅창 한번 더 보겠습니다. 유하나 회원이 아까 그 인스타 친구 인스타 팔로워. 네. 일할 때 수동적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하게 하려면 네.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된다. 이게 수동적인 저기 직원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진짜 그 리더별로 스타일이 다른 거라 뭐 온전한 정답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 스타일은 그래요. 저는 또 업이 마케팅이다 보니까 어떤 분야는 저보다 주니어 레벨 친구들이 훨씬 잘 알고 좋은 아이디어를 낼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럴 때는 온전히 그 친구들에게 힘을 실어줘요. 대신에 그 Y에 대한 정의는 확실하게 하죠. 이 목적과 배경에 부합한다면 당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라 라고 좀 맡기는 편이에요. 이거는 리더십의 차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예전에 주간 배짱이라고 하는 뉴스레터를 운용을 할 때 그 저희 팀에 막내가 있었어요. 저랑 11살 차이 나는 막내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코너 기획을 맡겼습니다. 코너 하나를 온전히 당신의 걸로 기획을 해서 당신이 운영을 해라. 근데 딱 하나의 조건을 달아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팀에서 당신이 제일 잘 쓸 수 있고 당신만 쓸 수 있는 기획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더 잘 쓰면 안 되고 옆에 있는 누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으면 안 돼. 당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해봐. 라는 그 조건이 유일했거든요. 저는 사실 무언가 일을 같이 하는 협업의 대상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가 그거긴 해요. 못하는 걸 막 억지로 잘하게 하기보다는 그 친구가 잘할 수 있는 게 훨씬 잘 발현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고 일의 방향성을 좀 잡아주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모든 일이 그렇게 하긴 쉽지 않죠. 근데 하다못해 그런 일이 소소하게나마 있어야 그 친구가 조금은 숨을 트일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좀 잘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과는 오직 그가 가진 강점으로 발휘된다.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주니어라면. 네. 너무 동의되는 이야기고요. 나한진 의원님께서 유튜브 컨텐츠뿐만 아니라 영화까지 정말 많은 컨텐츠를 보고 계신 너무 네, 잘하시는 지켜보고 계신가 보네요. 아까 말씀도 하셨던 네. 것처럼 요즘 좀 어떤 컨텐츠를 보고 계십니까? 요즘 뭐 그냥 캐주얼하게 얘기하면 넷플릭스에서 제가 밀린 것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제가 삼체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요. 봤고요. 네, 삼체 SF를 좋아해서 삼체 되게 재밌게 봤고 최근 들어서 좀 어쨌거나 제가 지금 오롤리데이라고 하는 조금 작은 브랜드에 가면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이걸 똑같이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오롤리데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거는 일하는 방식, 뭐 커뮤니케이션 문화, 어떤 왜를 정의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좀 요새 인문학 책을 많이 읽어요. 사람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지금은 설득해야 되는 롤을 해야 될 때가 많아서 어떻게 해야 좀 효과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뭐 스킬적인 것도 있겠지만 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여러 가지 좀 책들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을 이해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결국에 제 업 자체가 저는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거 없이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약간 비슷한 결의 질문이긴 하는데 김영빈 의원님께서 상민님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 저요? 저는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뭐 직장인뿐만 아니라 퇴근 후의 삶도 제가 재밌는 일을 좀 쫓으려고 해요. 이게 좀 철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무언가를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이 감정이 되게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런 것들이 무뎌지잖아요. 그럴수록 더 의식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뭔가 마음이 좀 가는 그런 일들이 뭘까 끊임없이 저한테 질문하고 정의하고 찾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오롤리데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고요. 저는 지금 회사 다니고 같이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뭐 저희 대표님이나 같이 일하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정말 개인적인 복으로 느낄 정도로 즐겁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롤리데이로 온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좀 내가 재밌어 하는 게 뭘까? 나란 사람은 누굴까? 이런 것들을 계속 자문하면서 그런 저만의 답을 계속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우리 직장인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인데 네. 이진영 의원님이
10년간 한 회사를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뭐 여러 가지 버전의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뭐 오프 더 레코드 버전도 있지만 뭐 그거는 오늘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농담이고요.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배민에 처음 들어갈 때는 100명 남짓의 회사였는데 나올 때는 3,000명이었다. 그만큼 배민은 한 해 한 해 거의 다른 회사를 다니는 것과 다름없는, 특히 마케터 입장에서는 그런 좀 다이나믹한 회사였기 때문에 그냥 이직하는 느낌이었어요. 같은 회사에 있었지만 계속 이직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매년 다양한 마케팅적인 문제와 고민을 했던 그런 것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같이 일하는 분들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지금도 뭐 10년 다녔던 시절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참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혹시나 뭐 누가 배민 뭐 이직 어떻게 생각해라고 하면 저는 늘 적극 추천할 정도로 정말 좋은 회사였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좋은 회사였기 때문에 10년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 꼭 다루고 싶었는데 이제 거의 시간이 돼서 마지막 질문 네네. 중에 하나 될 것 같은데, 이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Y에 집중하고 싶은데 팀장님이 오히려 나의 리더가 왓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네네네. 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런 고민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특히 주니어 레벨 친구들에게 종종 하는 얘기가, 회사에서는 참 현실적인 이유로 발언권이 중요한 것 같다. 근데 발언권은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직업인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Y를 정의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가끔은 저도 왓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 급박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해결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왓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 마케터라는 업적으로 본다면 그 빠르게 왓을 해결하는 것도 마케터가 풀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이 왓에 대한 해결 능력도 보여주셔야, 네, 되게 현실적인 이유예요. 왓에 대한 그 해결 능력도 보여주셔야 다음에 Y를 기반으로 우리가 차차 이런 일을 빌드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운이 좋아서 이 Y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는 업무 환경이라면 그거는 거기에 집중하시면 되지만, 뭔가 일이 피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왓에만 막 집중하는 일이 이어지는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일단은 해야죠. 우리가 뭐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 Y를 집중했을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도 준비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로리데이에서 하고 있는 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로리데이도 10년간 브랜딩을 너무 잘 쌓아왔지만 어떻게 보면 이 Y에 대한 질문이 충분치는 않았다라고 제가 느껴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다 일 그만하시고 우리 Y를 고민합시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죠. 왓은 우리가 계속 해결을 해야 되지만 굉장히 작은 포션으로는 단단하게 Y를 쌓아가는 일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에 대한 어떤 현실과 이상에 대한 균형을 잘 맞춰야 우리가 좀 지속 가능한 직업인으로서, 네, 더 나은 직업인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아닐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이 대답을 김성보 회원님의 어떤 댓글과 연결지어서 결과를 빨리 내달라고 경영진 요청한다라는 이 대답에, 이 질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왓과 Y를 어쨌든 균형 있게 잘 가져가서 그 업무 환경을 잘 만들어가고 왓에 또 집중해야 될 때 확 집중해서 결과물도 낼 수 있는 실력도 갖춰야 된다. 네. 이런 복합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읽고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 건데요. 네. 그 유튜브 댓글창에 OLD TV예요. 와, OLD TV에서 네. 우리 CBO 고든 멋지다라고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사내에서 이렇게 격려를. 네. 뭐 제가 사주한 건 아니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오늘 마무리로 우리 격려와 또 앞으로의 또 방향성을 가지고 네.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와주셔서 채팅도 남겨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대단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일잘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잘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그 암초를 무탈하게 잘 넘어가시고 지속 가능한, 네, 직업인으로서 잘 나아가시길 빌겠습니다. 네, 뭐 가까운 미래에 또 만나요. 네, 가까운 미래 또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잘러가 된다는 거 참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저희 쇼미더지식도 함께 하겠습니다. 쇼미더지식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함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지식 하나 얻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쇼미더지식은 사랑입니다.